안녕하세요. 자, 이제 13장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개념 등장 배경. 먼저 등장 배경이 아닌 것은 탈시설화, 서비스 비용의 억제. 자,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양해졌다. 즉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 분산화. 그죠? 근데 이제 관계를 통한 직접적 원조를 강조한다. 틀렸죠? 사례관리는 직접적, 간접적 원조 모두 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사례관리가 필요하게 된 배경. 아닌 것은 복합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서비스 전달 체계 조정 기능 부재, 이게 이제 서비스 파편화와 관련된 거죠. 자, 임상적 치료 모델에 대한 욕구 증가가 아니라, 자, 이거 오히려 이제 임상적 치료 모델이라고 하면 전문직의 분화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실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그 문제, 즉 복합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사례관리이고, 자, 4번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 문제, 그 다음 이제 시설 퇴소인의 지역사회 보호 필요성의 증대, 다 사례관리 등장 배경입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사례관리 등장 배경을 옳은 거, 지역사회 보호 필요성 증가 맞죠? 자, 분산된 서비스의 조정 기능 부재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등장했고,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 강조 이것도 맞죠? 자, 그러니까 그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또는 이제 영국에서 시설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주립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또는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정신질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조기에 퇴원시키게 되죠. 즉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건 이제 재가복지가 되는 건데, 이 재가복지는 결국 지역사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맞죠? 자, 4번 사례관리 등장 배경 다시 한번 19회 때 나왔네요. 가족 보호 부담의 증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1차 집단, 즉 가족의 보호 부담이 증가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부담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자,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이 아니라 장기 보호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장기간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례관리이고요. 통합적 서비스의 지원 맞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그 다음에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전환 맞죠? 자, 5번 21회 때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사례관리 등장 배경 옳지 않은 것인데, 탈시설화로 인한 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복지비용 절감에 관심이 커지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했다는 거,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화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분권화죠. 이게 바로 이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관리의 특징 옳은 것은 장기적 개입으로, 장기적 개입은 맞지만 정신분석적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죠. 이게 통합 방법입니다. 자, 비공식적 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공식적 자원 연계 및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고요. 자, 개별적 실천과 지역사회 실천 통합 접근하는 거 맞죠? 단순 명확하고 단일 욕구를 가진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보호가 아닌 과정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 욕구 충족과 보호 관리에 더 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2번 사례관리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정 점검 실시. 근데 전문가주의 틀렸죠? 일반주의 실천입니다. 다양한 욕구, 복잡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맞고, 직접 실천, 간접 실천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 연속성과 포괄성 강조합니다. 자, 3번 사례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단편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대신에 클라이언트의 삶을 조정한다.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 삶을 조정한다고 하면 틀리죠. 근데 이제 대신해서 행동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따 이제 나오거든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조정 관리한다 하면 틀리는 거고, 그죠? 자기결정권이에요. 자기결정, 극대화. 서비스의 중복 가능성을 낮춰서 자원의 효율을 사용하는 거 맞고요. 책임 서비스를 구현하죠. 사례관리가 책임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이유는 한 명의 사례관리자 그리고 하나의 사례관리기관이 서비스 전반에 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성이 증진되는 것이지 여기와 같이 동기와 능력 있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서비스 접근성 향상, 그 다음에 공적 부담 확대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례관리는 주립정신병원을 폐쇄한 거예요. 대인복지 서비스의 억제, 사회복지 비용의 삭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올바르지 않죠, 그거. 자, 개인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연계 조정 모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자원 획득 및 활용 능력 강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5번. 사례관리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원 간의 연결 조정 등의 활동을 하고 투입과 과정에 대한 평가합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요구에 초점을 두어서 기관 내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 기관에 한 기관의 서비스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그죠? 공적 책임을 강화. 또 틀렸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지금 4번에서도 공적 부담의 확대라고 했는데 또 틀렸잖아요. 아까. 그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비공적 지지망 활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공적 부담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와 관련되어 있죠. 즉 공공 부분 비용의 삭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은 모두 활용하는 것이고요. 자, 임상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적 상담도 실시는 합니다. 그죠? 자, 6번.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 욕구 충족과 보호 관리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문제 해결, 치료하는 역할도 다 하긴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조하는 것이고, 지속성,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관없이 자원이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되 지나친 관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중요시하고요. 자, 계획, 사정, 개입, 종결. 아니죠. 여기 이제 이거 주어진 걸로만 순서를 정한다면 먼저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개입.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다음에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 다음에 뭐예요? 재사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사정 다음에 평가, 종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정 전이 아웃리치예요. 아웃리치. 즉 그 접수인데 사례 발견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게 아웃리치로 나왔어요. 그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그 사정, 계획, 개입,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야 하고, 공적인 지원 체계만을 중요시 여긴다. 틀렸죠?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체계 모두를 중요시 여기고, 서비스의 획일적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자, 8번. 사례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적 서비스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이죠. 결국 종결이 어려운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절한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상담이나 조언, 치료 등 임상적 개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기관 내에서 팀 협력, 지역사회 타 전문 분야 협력이 중요하고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틀렸죠? 공공부문의 삭감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9번. 사례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통합방법,
자, 직접 간접 서비스 결합,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근데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 방법은 전통적 방법론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 방법론의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의 범위를 넘은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점검도 해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관의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10번. 사례관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통합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 모두 맞고요. 11번. 서비스의 정글화. 서비스의 정글화는 서비스망이 이제 복잡해지고 분산되는 것을 서비스의 정글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고 개별화, 포괄성, 자율성, 지속성은 모두 맞고요. 다음에 적용된 사례관리 원칙은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K는 클라이언트 욕구를 사정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다양한 서비스라고 하면 종합적인 서비스, 다각적인 서비스 이렇게 하면 이제 포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론에 전달 체계의 원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포괄성의 원칙이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13번.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려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필요하죠. 연계성의 원칙 이어야지 되죠. 책임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책임성을 왜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책임성이 증진되는 이유는 한 명의 사례관리자 그리고 하나의 사례관리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그 한 명의 사례관리자 또는 하나의 사례관리 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성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에 따른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서비스의 개별화가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에 맞는.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의존성을 강화시킨다?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제 자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사례관리는 의존성이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을 때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 14번. 개입 원칙이 아닌 것은 연계성, 포괄성, 지속성, 자기결정, 체계화 뭐 이건 맞겠는데 근데 표준화가 아니라 개별화입니다. 개별화의 반대말로 지금 표준화를 넣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15번. 사례관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인종, 성별, 계층 등을 이유로 이용 자격,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거,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욕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개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가 여러 분야에 충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전문가 주도의 구조화된 서비스, 전문가 주도의 구조화된 서비스는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가주의를 얘기해요. 근데 사례관리는 전문가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건 일반주의 실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원칙과 활동의 연결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성, 서비스 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통합성이거든요. 서로 협조하게 하고 연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 협력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통합성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조정을 위해서 사례회의를 개최하는 건 맞고 아웃리치가 바로 이제 접근성이죠. 자, 그 다음에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의뢰를 하는 거 포괄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포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이건 이제 연속성,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겠죠. 체계성이 아니라 체계성은 그 개념 보세요. 서비스 해설에 보면 서비스 간 중복을 줄이고 서비스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와 자원들 간의 조정을 하는 것을 서비스의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지속성, 종단적 차원에서 개내 욕구에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속성.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제 종단적 이제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횡단, 종단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횡단은 이제 현재라고 한다면 종단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현재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간 또는 이제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번. 사례 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욕구를 포괄한다. 개별화된 서비스, 자율성 극대화, 연속성. 근데 임상적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옳지 않죠? 이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 것과도 지금 상충되는 문장이에요. 그건 5번은. 자, 그 다음에 18번. 개입 원칙. 변화하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반응하여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제공되는 거. 지속성이죠. 연속성. 그죠? 자, 19번. 22회 때 또 나왔어요. 개별화, 접근성, 연계성, 체계성, 분절성이 아니라 지속성. 그죠? 자, 사례관리의 역할과 이제 사례관리 과정인데요. 사례관리자, 자,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조언, 상담, 치료 등 치료적 기능도 담당한다. 중개자, 연결자, 조정자,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모두 봤죠? 기관의 서비스에 맞춰서 문제를 사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할머니 사망 후에 큰아버지 집으로 갑자기 이사 가게 된 빈곤 조선가정 아동의 사례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사에 대해 걱정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 이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돕고 이사가는 지역의 사례관리 기관을 안내해주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연락하도록 기관 연락처를 주고 갑작스러운 이사이므로 이사와 함께 사례관리를 종결한다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 보면. 그죠? 이게 본래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제4장에서 사례관리 실천 현장 분류하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역할이 지금 여기서 쭉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10번까지가 지금 사회복지사 역할이 되게 되는데 거기 3번 보면 사례관리자 A는 담당 사례에 대해 가정 방문 서비스가 중복해서 제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중복돼서 제공하는 걸 발견했다. 그죠? 중복되는 것은 조정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이고 그다음 이제 4번에 사례관리자의 역할. 한부모 가정 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심신의 쇠약과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인 딸과 생활하고 있네요. 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복지사는 자, 딸의 가정환경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면담을 하니까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을 돌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상황을 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의뢰를 받은 사례관리자가 아버지의 욕구를 사정해 본 결과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기, 직업활동 가능하도록 체력 회복 등등 효과가 확인되었고 아버지의 동의하에 사례관리자는 그에게 지역사회 내 병원이나 등등등 안내해서 서비스를 받게끔 연계한 것이죠. 그죠? 따라서 중개자입니다.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사례관리는 기관 정책상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려울 때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고 옹호자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 연계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대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건 틀렸죠. 대신 행동해 줄 수는 있는 거죠. 자, 6번.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하여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자, 일단 알코올, 가정폭력 등 거의 이제 면담했다고 했으니까 상담가의 역할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지역 자활센터 이용 방법 설명해 줬는데 그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 5명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알코올 중독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교육자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했으니까
중계자가 됩니다. 연기했으니까. 근데 여튼 이제 의견 차이나 갈등을 조정해주고 있는 중재자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7번. 다음에서 설명한 사례관리자의 수행한 역할은, 자, 거기를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해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등등등 중복적으로 급식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서 지원도 중복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중복되었을 때 사회복지사 역할 뭡니까? 바로 조정자입니다. 그죠? 조정자. 자,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자원의 서비스 체계를 연계했으니까 중계자, 대변했으니까 옹호자, 갈등 파악과 조정. 이렇게 갈등을 조정해 주는 거, 의견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건 뭐죠? 중재자입니다. 그죠? 자, 위기 개입자, 위기 사정, 계획 수립, 위기 해결, 교육자, 교육 역할 연습 등 통한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모두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옳지 않은 거 21회 때네요. 그죠? 사례회의를 통해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했으니까 조정자. 그죠? 이렇게 조정자가 나오면 이 중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계속. 그죠? 자, 사례회의에서 장애 아동의 입장을 대변. 그죠? 맞죠? 대변했으니까. 자, 협상과 사례회의를 통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재정 후원자를 연결해 주었다. 연결해 주는 것은 뭡니까? 중개자. 협상가가 아니라. 자, 평가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거니까 평가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가. 욕구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자원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니까 기획가. 즉 계획가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22회 때 문제네요. 그죠? 중계자. 독거노인의 식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무료급식소를 연계해줬네요. 맞네요.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답이. 상담가. 욕구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계획을 세운 것은 계획가. 그죠? 아까 계획가를 여기서는 이제 기획가라고 했는데, 기획가. 그 다음 이제, 사례회의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했으니까 옹호자. 그죠? 자, 중복 지원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례회의를 실시했으니까 조정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합의 결과를 도출했어요. 갈등을 겪고 있는데 중재자.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이고, 이제 11번부터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사례 관리의 사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문제 목록 작성하고 욕구 자원 확인하고, 그건 지금 사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계획된 서비스 전달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점검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점검 단계에서. 자, 간접적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 사례 관리자의 간접적 개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아니죠. 사례 관리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문제를. 사례 관리 실천 중 개입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개입은 연계 조정을 말해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따 보면은 연계 및 조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개입을. 그렇죠. 연계 및 조정하는 게 이제 개입입니다. 그래서 거의 조정 1번이 맞죠. 그죠? 목표 수립은 이제 계획 단계라고 보겠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접수 단계 이쪽이겠죠. 아울리치. 이게 이제 접수예요. 요거를 이제 사례 발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접수입니다. 접수 단계 접수. 자, 그 다음에 기관 내부 사례관리팀 구축 및 운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거기 자, 이게 이제 사례관리 실천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도구 개발도 꼭 사례관리 실천 과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또 이제 그
적어도 계획 단계까지는 측정도구 개발 및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14번. 전달 과정을 추적하는 거 뭐예요? 점검이죠. 자, 그다음에 점검에서 15번 보면 점검 단계에 있는 사례 관리자의 과업이 아닌 것은 개입의 진행 정도 파악, 그다음에 수정 여부 검토, 그다음에 필요시 문제 해결 전략 수정. 자, 근데 의뢰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의뢰되었을 때 의뢰 이유를 파악하는 거, 의뢰 경위라고도 하는 의뢰 경위를 이제 파악하는 건 뭡니까? 여기죠. 이제 맨 처음에 접수 단계, 즉 아울리치 사례 발견.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를 사정하는 거, 이건 다 이제 점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제 16번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서비스의 최종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최종 효과성이니까 뭡니까? 그건 이제 총괄 평가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평가 종결에. 평가 단계 쪽에서. 나머지 그 산출 결과를 검토했다. 거기 산출 결과, 서비스의 산출 결과, 목표 달성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지금 거기 2번은 최종 효과성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평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4번은 이제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계획 변경 필요성을 또 검토하는 거, 이거 다 점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개입 다음에 점검 다음에 재사정, 그 다음에 평가니까. 자, 17번에 사례 관리의 과정은 다음 설명하고 있는 거, 계획 수정 여부 논의,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 정도를 검토하고, 서비스 계획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재, 그죠? 이건 다 개입 다음에 이루어지는 점검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8번하고 19번 보면, 특히 이제 18번, 자, 18번 지금 한 문제만 그렇게 나왔네요. 가족들에게 사례 관리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설문조사하는 것은 이제 사례 관리가 다 끝나고 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지금 마지막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겠고, 그죠? 기억은 이쪽에 있겠죠. 기억은.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아버지의 폭력 정도에 대해 자녀와 면담하는 것은 이건 이제 사정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정 단계. 여기가 니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검한다.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개입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점검까지 나왔는데 걔가 디귿이겠죠. 그죠? 개입 점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그건 계획 단계겠죠. 계획이니까 걔가 니을이 여기 있겠네요. 니은, 니을, 디귿, 기억.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아울리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정이고, 사정 다음에 계획이고, 점검, 재사정. 그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0번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거기서는 이제 주어진 것에서는 사정이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그 다음에 연계 및 조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연계 및 조정. 그게 바로 개입이에요. 개입. 그 다음 개입 다음에 점검. 그죠? 왜냐면 지금 이게 학자마다 이걸 지금 달리 제시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표에 보면 그 1989년 그 목슬리가 이제 제시한 거 보면 거기는 이제 이 접수 부분이 없죠. 그냥 사정, 기획, 개입, 점검, 평가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걸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거 지금 강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았죠? 그래서 거기 21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했다. 그죠? 자율성 극대화, 역량 강화 맞고, 주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의 대상이고, 근데 계획, 사정, 계획, 연계, 조정, 점검 이렇게 가야죠.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3회 기출문제. 자, 사례관리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1번 보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잖아요.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죠. 그죠?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이미 여러 번 문제 지금
그 이전 회차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하는 대상자. 그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서비스. 자, 그리고 복지국가 재정위기로 정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였다. 복지비 삭감과 관련되어 있죠? 사례관리는 복지국가의 위기기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시설 중심. 자,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시설 중심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시설 중심이 아니라 뭐죠? 지역사회 보호죠. 그죠? 지역사회 보호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죠. 왜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서비스의 파편화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공급 주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례 관리자는 조정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서비스 공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되었다. 이거 뭡니까? 지방분권화죠? 지방분권화도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에 들어갑니다. 자, 3번이 옳지 않고요. 이거는 뭐 항상 나왔던 논점이어서 문제가 그냥 풀리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가 수행하는 직접실천 기술. 또 직접실천 기술 나왔어요. 그러면 직접실천 기술이면 반대가 뭐예요? 간접실천이죠. 그죠? 직접실천과 간접실천.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1장에서 실천, 분류, 직접실천, 간접실천 거기서 나오죠. 미시, 중시, 거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개입 단계에서도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사례관리에서 이렇게 또 직접실천 기술, 간접실천 기술 또 이렇게 물어봐요. 맥락은 같은 것인데 자,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나 자원에 연결한다. 연결하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인데요. 이 중개자의 역할 간접실천 기술에 해당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도록 옹호한다. 옹호하니까 옹호자니까 옹호자도 간접실천에 해당돼요. 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의 전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점검자인데 이 점검자도 간접실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양한 전문가들 협력과 조정을 수행한다. 이 조정자로 보겠는데 이것도 간접실천 기술에 해당된다면 자, 클라이언트와 가족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직접 면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직접 실천 기술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사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사례관리 과정과 수행 업무 연결로 옳은 것은 자, 인테이크라고 나왔네요. 이 인테이크 접수인데 인테이크를 아웃리치로 그간에 나왔었거든요. 아웃리치 그죠? 이 아웃리치는 이제 사례 발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사례 발견 즉 접수죠. 여기 인테이크 접수 단계입니다. 자, 상담,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개입 단계에서 하겠죠. 이 개입이 이루어질 때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교육도 하고, 자원도 제공하고 하는 것이겠죠. 개입 단계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접수 단계잖아요.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문으로는 이제 인테이크로 나왔으니까 인테이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것도 그냥 욕구와 자원에 관한 정보 수집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테이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근데 서비스가 계획대로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점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검 쉽게 문제가 풀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평가.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한다.
자,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한다.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는 욕구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접수 단계이고 욕구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사정 단계이고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자, 아까 여기 욕구나 자원에 관한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인테이크 접수 단계인데요.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얘는 사정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정 단계, 평가가 아니라 일단 평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사정 과정에서 인테이크 과정에서 수집된 이런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런 다차원적인 내용, 사정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또 사례관리 과정에서 또 문제를 냈어요. 여기 사례관리 과정에서 사정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물어봤어요. 네, 사정 영역. 이 사정은 자,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한 개입과 개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때 검토할 때 다양한 문제나 욕구 영역을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지원 체계들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지원 체계 활용에 있어서의 장애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 모두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니을이 모두 맞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론, 기출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시험 보는 날까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긍정. 부정적인 마음이 수시로 들 때마다 나는 합격할 거야. 결과는 해피엔딩이야.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또 하나의 또 영역이 다 끝났으니까 두 손으로 화이팅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